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또래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20, 30년 전만 해도 건강관리가 뭐 그리 중요하냐,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자던 친구들이 이제는 오히려 건강 얘기를 제일 먼저 꺼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제는 짧게 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기대 수명은 83세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세계보건기구가 계산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수명은 73세라는 점입니다. 즉, 평균적으로 10년간은 질병이나 장애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는 현실입니다. 다리 힘이 없어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고 치매로 인해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도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일본의 저명한 노인정신의학 전문의 와다 히데키 박사가 쓴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수십 년간 노인들을 진료하면서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사이에 어떤 생활 습관을 만드느냐에 따라 앞으로 20년, 30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30년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한순간에 노화되어 힘겨운 30년을 보낼 것인지 그 갈림길이 바로 70대라는 거죠. 먼저 알아야 할 현실들. 첫 번째 현실, 의사 말만 믿어서는 안 된다. 70대가 되면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의사들은 각자 전문 분야의 스페셜리스트일 뿐 장수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호흡기내과 의사는 호흡기만, 소화기내과 의사는 소화기만 봅니다. 전체적인 몸의 균형을 보고 어떻게 하면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의사는 거의 없다는 거죠. 40대, 50대라면 각과 전문의의 말을 따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모든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한 장기에만 좋은 치료를 받다 보면 다른 장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과연 이 치료가 나의 전체적인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두 번째 현실, 가족 간병의 덫에 빠지지 말아라. 7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가족 간병을 경험하게 됩니다. 배우자를 돌보거나 90대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죠. 퇴직 후 특별한 일이나 취미가 없다 보니 간병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간병에 올인하다 보면 친구들과 멀어지고 취미도 포기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건강마저 해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간병받던 가족이 돌아가신 후입니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간병인은 급격히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70대, 80대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간병보험이나 요양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위하는 길입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어요. 세 번째 현실, 의욕 저하가 가장 무서운 적이다. 70대가 되면 겪게 되는 가장 큰 변화는 의욕의 저하입니다. 40대, 50대라면 며칠 빈둥빈둥해도 몸이나 뇌 기능에 큰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70대는 다릅니다. 조금만 게을러져도 운동 기능과 뇌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뇌 전두엽의 노화와 남성 호르몬의 감소 때문입니다. 특히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일상의 행복감이 사라지고 모든 일이 귀찮아지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 이런 의욕 저하는 생활 습관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야채 위주로 먹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에요. 오히려 70세 이상 5명 중 1명이 단백질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고기의 풍부한 트립토판은 세로토닌 생성을 돕고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의 원료가 됩니다. 건강을 위해 고기를 멀리하는 것은 오늘부터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70대를 젊게 사는 6가지 비결. 비결 1. 절대 완전히 은퇴하지 마라. 70대에 단번에 늙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퇴직 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제 쉬고 싶다며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한 달 만에도 운동 기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뇌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일할 때는 매일 여러 사람과 소통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며 뇌를 활발히 사용했는데 집에만 있으면 이런 자극이 사라지죠. 특히 전두엽의 노화가 가속화되면서 창조적 능력, 공감 능력,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미리 퇴직 후 계획을 세워두셔야 해요. 퇴직하고 좀 쉬다가 생각해보자는 마음가짐은 위험합니다. 게으른 생활이 습관으로 굳어져 버리거든요. 비결 2. 일하는 것이 최고의 보약이다. 실제로 일하는 것이 노화를 늦춘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일본 나가노현의 사례를 보면 이 지역이 전국 평균 수명 1위를 차지한 이유가 바로 높은 고령자 취업률에 있다고 분석됩니다. 나가노현 70대 남성의 취업률은 41.6%로 전국 1위, 여성도 21.6%로 1위를 기록했어요. 집에 틀어박혀 있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것이 운동기능과 뇌기능의 노화를 지연시킨다는 증거죠. 오키나와의 경우도 흥미로운데 여성은 장수하지만 남성의 평균 수명은 전국 30위 아래입니다. 같은 유전자, 같은 환경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취업률의 차이 때문이라고 봅니다. 다만 나이 들어서 하는 일은 젊을 때와 달라야 해요. 돈이나 효율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누군가를 돕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결 3의 빛을 쬐는 습관을 만들어라. 의욕 저하를 막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적당한 일광욕입니다. 세로토닌은 빛을 받으면 많이 생성되거든요. 방 안에서 고민에 빠져 있으면 기분이 가라앉지만 밖에 나가 햇볕을 받으면 기분이 밝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굳이 특별한 일광욕 시간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하루 한번 산책하거나 마트에 쇼핑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는 것만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낮에 햇볕을 받아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밤에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고령자가 되면 잠이 안 오거나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멜라토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낮에 햇볕을 받으면 밤에는 숙면을 취할 수 있고 불안감도 줄어들며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결 4. 느슨한 운동을 습관화하라. 70대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운동기능 유지입니다. 아직 70대는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이때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느냐에 따라 80대의 운동 능력이 결정됩니다. 다만 너무 격렬한 운동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헬스클럽에 있거나 하루 20km씩 뛰는 분들을 보는데 70대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부하를 너무 많이 걸면 몸이 반대로 약해질 수 있고 격렬한 운동은 신체를 산화시켜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산책입니다. 자신의 페이스대로 꾸준히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운동이죠. 일상 속에서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특히 내려가는 계단을 잘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다리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면 오르는 것보다 내려가는 근육이 먼저 약해지거든요. 물론 넘어질 위험이 있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안전한 범위에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결 5. 맛있는 것을 먹고 면역력을 높여라. 고령자가 되면 콜레스테롤, 혈압, 요산 수치 등을 신경 쓰느라 먹고 싶은 것을 참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중병을 앓고 있다면 제한해야겠지만 수치가 조금 높다는 이유만으로 좋아하는 음식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폭음 폭식만 아니라면 먹고 싶은 것을 먹으셔도 됩니다. 고령자가 되면 식욕도 떨어지고 몸에 좋다며 채소 위주로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영양 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좋아하는 음식을 참는 것보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해도 70대에게는 앞으로 30년이 남았어요.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신경 쓰며 참으면서 장수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몇 년 수명이 짧아져도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으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뇌의 전두엽이 크게 활성화됩니다. 반대로 절제된 생활을 하면 전두엽 활성화와 행복감이 사라져요. 맛있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면역 기능을 높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혼술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가 되면 혼자 마실 기회가 많아지는데 가벼운 저녁 반주 정도가 아니라면 혼술 습관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결 6. 대화하며 자신의 의견을 적극 표현하라.
은퇴 후 자유시간이 늘어나면 독학을 시작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학이나 역사 공부를 혼자 하시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혼자 하는 독서나 공부는 전두엽 노화 방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입력하는 것보다 대화를 통해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전두엽 활성화에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뭔가 배우고 싶다면 혼자 하지 마시고 노인대학이나 복지센터 같은 곳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수다스러울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와 일상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분들일수록 나이가 들어도 젊고 의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70대가 되면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것보다는 지금까지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의견으로 가공해서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에서 얻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죠. 요즘은 블로그나 페이스북 같은 SNS도 있으니까 직접 만나서 대화하기 어려우시다면 온라인에 자신의 의견을 올려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그 글을 본 누군가와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도 있어요. 무엇을 표현하든 유식한 사람보다는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을 목표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전두엽 노화 방지에 더 효과적이거든요. 70대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 70대는 늙음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70대 초반까지는 치매에 걸리거나 환자가 되는 사람이 10%도 채 안 됩니다. 큰 부상이나 병이 없다면 중장년 시절처럼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요. 이 인생 종반의 활동기를 의도적으로 노력하며 보낸다면 몸도 뇌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간병받는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전히 늙음을 멈출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80대를 넘기면 대부분은 늙어갑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늙음을 두 시기로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70대는 늙음과 싸우는 시기, 80대 이후는 늙음을 받아들이는 시기로 말이죠. 80세가 넘으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일도 많아집니다. 그때는 있는 그대로 자신의 늙은 모습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후 15년에서 20년간의 늙은 기간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괴로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큰 병으로 목숨을 잃지도 않고 사고를 당하지도 않고 천수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늙음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번에 늙어버리는 위험들. 의욕 저하 외에도 70대가 직면할 위험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흔한 것은 질병이나 부상 같은 건강상의 문제입니다. 큰 질병이나 넘어져서 생긴 부상으로 70대가 단번에 늙어버리는 사례는 정말 흔해요. 이 연령대에는 암이나 뇌경색에 걸리는 사람도 많아지기 때문에 중대한 질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수술을 할지 말지, 어떤 검사를 받을지, 어떤 치료를 받을지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죠.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울증도 70대의 큰 위험 요인입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지고 밖에 나가지도 않게 돼요. 예전에 자주 참가했던 취미 모임이나 경로당에 가자고 아무리 권해도 가지 않게 됩니다. 식욕도 떨어져서 체중이 빠지는데 지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면 단번에 늙어버려요. 장수시대에 따라 지금까지 60대에 맞이했던 인생의 고비를 70대에 맞는 경우도 많아질 것입니다. 인생의 고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7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를 결정짓게 될 수도 있어요. 습관의 중요성. 70대 습관 만들기가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70대에 시작한 습관은 80대 이후에도 평생에 걸쳐 지속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70대에 산책 습관을 만든 사람은 80세가 되어도 계속 산책하려고 합니다. 70대에 수영이나 등산을 습관화한 사람은 80세가 되어도 체력이 남아있는 한 계속할 거예요. 만약 신체 기능상 등산을 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을 대신할 다른 운동을 해서라도 몸을 움직이려는 마음가짐은 평생 계속될 것입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연극이나 그림, 바둑, 장기, 낭독 같은 취미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70대에 습관화된 사람은 80대가 되어도 거의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역 시대와 비슷한 신체 기능과 의욕이 있는 70대 때 기능 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때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80대의 건강을 유지하는 지름길입니다. 누워있는 생활의 위험성.
고령자가 되면 신체 능력과 뇌 기능에서 개인차가 많이 납니다. 누워있기만 하거나 일상에서 간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 반면 매일 산책하거나 수영, 골프 같은 스포츠를 즐기는 80세 노인도 있어요. 이렇게 건강 격차가 생기는 것이 앞으로 펼쳐질 사회의 특징이 될 거예요. 젊은 사람이라면 10일 정도 질병으로 병실에 누워있다가도 퇴원 후 즉시 평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10일 동안 누워있으면 운동 기능이 단번에 약해지고 뇌 기능도 급속히 쇠약해집니다. 그만큼 고령자에게는 뇌 기능과 운동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사용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개개인의 능력 차이가 커져가는 초장수 사회에서는 신체와 뇌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나중에 큰 차이로 나타납니다. 계속 사용하려는 의식과 마음가짐이 누구에게나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의 70대는 예전보다 더 젊어졌다고 해도 이 연령대만의 독특한 위험도 많이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의욕 저하나 의욕 상실이 두드러져요. 70대는 의욕적으로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금세 간병이 필요한 고령자가 되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계속 사용한다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70대가 되면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어도 의욕이 떨어져 활동량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에도 의욕이 없고 흥미를 가질 수 없게 되면서 사람 만나는 것조차 귀찮아지고 외출을 싫어하는 경향도 생기게 되죠. 이런 의욕 저하는 앞서 말한 것처럼 뇌 전두엽의 노화와 남성 호르몬 감소가 주된 원인입니다. 의욕 저하야말로 노화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에요. 아무리 몸을 움직이고 뇌 기능을 사용하려고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이 귀찮고 활발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가지고 있는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의욕 저하가 현저해지는 연령대가 확실히 70대입니다. 노화가 가속화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관심을 갖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귀찮다. 이런 의욕 저하를 막지 않으면 일상생활의 활동량은 자꾸 떨어지고 운동 기능도 뇌 기능도 단번에 늙어갑니다. 그래서 70대가 되어도 이전 연령대처럼 의욕을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지름길이에요. 생활 습관이 노년 건강의 70%를 결정한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노년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은 타고난 유전자의 영향이 30%, 나머지 70%는 생활 습관에 달려 있다는 것이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욱 길어진 노후 건강은 어떤 생활 습관으로 살아왔느냐가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바로잡고 앞으로 30년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갈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퇴직 후 남은 인생이 20년을 넘어 30년에 가까워졌어요. 여생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긴 시간이죠. 정년을 맞이한 60세는 차라리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나이라고 봐야 합니다. 노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식사나 수면, 목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간을 빼고 나면 하루에 10시간 정도가 남아요. 60세부터 20년 동안으로 계산해도 무려 7만 3천 시간이라는 자유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현재 20세에서 60세까지 노동시간이 40년 동안 7만 6천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젊은 시절 일했던 시간만큼 자유시간이 또다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노후에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이죠. 요즘 감속노화, 저속노화라는 말이 크게 주목받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신체의 노화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을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40, 50대, 중장년층까지도 감속노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의 눈앞에 펼쳐진 100세 시대.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긴 여생을 사는 데에 대한 공포심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작정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은퇴하지 마시고 적당한 일을 계속하세요. 햇빛을 쬐며 산책하는 습관을 만드시고 너무 격렬하지 않은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적당히 드시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기회를 만드세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70대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70대의 노력이 80대, 90대의 모습을 결정지을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나는 아직 젊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물론 무리하거나 현실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일찍부터 나는 늙었다. 이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70대는 정말로 늙음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 30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젊은 시절 못지않은 활력과 의욕으로 매일을 보내신다면 80대가 되어도 그 활력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입니다. 반대로 70대부터 의욕을 잃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낸다면 80대는 정말 힘든 시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생각해 보니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인 것 같아요. 가족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건강한 노후가 아닐까 합니다. 혼자서만 건강관리를 한다고 해서 행복한 노후가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함께 산책할 친구가 있고 함께 대화를 나눌 가족이 있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사회적 관계가 있을 때 진정으로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도 혼자만 실천하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같이 산책하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새로운 일을 찾아보고 같이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풍요로운 인생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70대라고 해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 없다는 법은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법도 없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다는 법도 없어요. 물론 젊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체력과 상황에 맞게 해야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일지도 몰라요. 젊을 때는 생계를 위해, 가족을 위해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70대는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도 있어요. 건강만 뒷받침된다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생의 지혜를 나누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준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 그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관건이에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우리만이 줄 수 있는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실제 경험에서 나온 살아있는 지혜 말이에요. 그것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존재는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동시에 우리 자신도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장이 멈추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내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여유와 지혜가 생긴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70대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인생의 시작 말이죠. 첫 번째 인생에서는 생존을 위해, 가족을 위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시간이 온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을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혼자만 하지 마시고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70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미 70대이신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나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쉬워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내용들로 여러분과 만나고 싶으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여행을 함께 해나가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나이가 든다는 것이 마냥 두렵거나 슬픈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젊을 때와 비교하면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우리에게는 젊을 때 없던 것들이 생겼어요. 깊이 있는 사고, 포용력, 여유,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어야만 얻을 수 있는 귀한 선물들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나이를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살아오신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